매주 토요일 도시 속의 오아시스, 우리의 마음에 쉼표를 주는 힐링온. BBCC 상담센터 소장님이시자 워싱턴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우현 소장님과 큐스맘이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두 분 또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날씨가 더운 듯 추운 듯 정말 이상한 날씨예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네. 근데 요 또 며칠은 게다가 바람도 너무 세게 불어서요. 네네. 나무가 엄청 많이 춤을 추더라고요. 그 아쉬운 거는 바람이 불고 이렇게 쌀쌀하니까 그 벚꽃들이 벌써 다 졌어요. 맞아요. 너무 짧았어요. 네네, 정말 짧았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그 벚꽃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요 벚꽃만큼 예쁜 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더 예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가 봐요. 네. 진짜. 저희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또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소중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요. 네. 오늘도 또 도움이 약간 시급하신 분 같아요. 네네. 네. 좀 증상도 있으시고 좀 네. 많이 괴로워하시니까 오늘도 큐스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연을 좀 읽어주세요. 네,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리기 앞서 이게 청취자분들이 이게 들으시면서 너무 길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사연자분의 충분한 그런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는 그 긴 글을 최대한 삭제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반영해서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길다고 느끼시더라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냥 사는 게 많이 속상합니다. 얼마 전엔 기가 세 보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요즘 더 속상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 학교에는 진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이 많아서 텃세가 장난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옮기고 싶어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일이 그렇게 돼서 억지로 옮기는 사람한테 꼭 그렇게 악담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예쁘게 대답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뭐라고 했더니 누구는 기가 센 것 같으니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남의 눈치를 정말 많이 보고요. 제 스스로가 기가 세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기가 센 사람이 맨날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노심초사 사나요? 사실은 부모 눈치 보는 것도 지치고 제가 왜 태어났나 이런 생각만 듭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다 잘못하고 제가 죄인이래요. 이혼한 제가. 저는 이겨내보려고 다른 주로 와서 스스로 돈 벌고 살아가면서 제 나름대로 이겨내려고 하는데 저는 이혼한 다음부턴 완전 죄인입니다. 가정폭력까지 있었는데 말이에요. 스스로 해치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마다 모임에 나갑니다. 사실 예전에 부모님과 자랐던 주는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물론 모두가 얼굴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한 번쯤은 얼굴을 본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얼굴을 본 사람보다 어디 가게 큰 딸이 어쨌다더라 그런 소문이 먼저 퍼지는 그런 곳입니다. 부모님은 나름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서 본인들은 기침 꽤나 하고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재미있게 지냈어요. 다행히 인종차별은 거의 없었고요. 단짝인 친구들이랑 공부보다는 별거 아닌데 스크랩북도 만들고 SNS도 하고 한 번도 올려본 적은 없지만 영상 찍는다고 생쇼도 해보고 그냥 친구들이랑 지지고 볶고 엄마는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쓰잘데기 없는 짓만 한다고 싫어했지만 그냥 한가한 동네에서 우리만 톡톡 튀어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대학 갈 성적은 안 되었고요. 부모님 성화에 저랑 같이 놀던 친구들 2명이랑 같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갔습니다. 한 명은 바로 때려치우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파트에서 맨날 SNS에 올리는 알콩달콩한 사진들 보니까 저도 집에서 엄마 아빠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근데 그날 저는 부모님한테 맞기까지 했습니다. 어디 나쁜 걸 배웠냐고요. 사실 저 그때 만나는 사람도 없었는데 집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반이었는데도요. 그러더니 큰일 날 애라고 학교 졸업하고 제1을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중매를 서셨습니다. 그때쯤 저는 꿈이 바뀌었어요. 그냥 뭐 중요한 일은 아니더라도 커리어 우먼으로 경력을 쌓아서 제1을 하고 싶다는 생각. 그런데 한 1년쯤 무조건 피해 다녔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나이가 8살쯤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 25살, 꽃다운 나이잖아요. 그런데 약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맨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저를 쥐잡듯이 잡았어요.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거칠게 밀고 지나가서 밀쳐지거나 쿵쾅거리는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저는 맨날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느 날은 저도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몇 달을 싸우고 냉전, 집 나가기 일수. 물론 집 나가봤자 친구네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 걸 반복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너가 이럴 거라고 니네 부모님이 미리미리 꽉 잡으라고 했을 때 너 같은 거랑 애초에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세상에 부모님이, 내 편이어야 할 부모님이 최소한의 보호도 해주지 않고 심지어 저에 대해서 저런 소리를. 그래서 저는 이혼하고 잠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에 머물렀는데 부모님은 저를 집안의 수치로 대했습니다. 같이 마켓도 안 갔어요. 이혼한 딸이 창피하다고. 저는 어차피 타주로 갈 생각이어서 버지니아로 왔습니다. 방 한 칸 새들어 사는 처지이지만 파트타임 일도 여러 개 해가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로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괴로움이 몰려오면 아까 말했던 그 모임에 나갑니다. 주로 언니들이 있는데 다들 성공한 언니들이에요. 돈도 많고 사업도 하고 집도 정말 좋은 데 살고. 저는 예전에 친구들과 같이 놀던 기분이 나서 너무 재미있는데 언니들 눈치는 정말 많이 봐요. 언니들 만나면 언니들이 다 사는데 사실 언니들이랑 같이 안 가면 저는 그런 데 가서 밥 먹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척척 사주고 기분 좋으면 노래방도 가고 그러는데 가서 언니들 좀 맞춰서 놀다가 집에 오면 그런 날은 술도 한두 잔 마셔서 그런지 잠도 잘 옵니다. 근데 이걸 어찌어찌 엄마 아빠가 알고 다시 연락을 해서 저를 괴롭혀요. 놀아나려고 타주까지 가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처럼요. 전 이미 남자는 지긋지긋한데도요. 제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저는 오전에는 학교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파티타임으로 오피스 잡을 4시간 하고요. 저녁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알바를 합니다. 방세 내고 나면 삼시세끼는 일하는 데서 해결이 가능해서 방세 내고 최소한의 생활비 지출만 하고 나면 남은 돈은 모두 저금하고 있어요.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제 비즈니스를 여는 것이 제 작은 소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나이인데 부모님의 비난에 더해 기가 세 보인다는 말을 들으니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 콱 죽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뭔가 제 일을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제 인생은 엉망진창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네네. 네. 이런 이게- 내용입니다. 이 작은 얘긴데 인상이 세 보인다는 말이 진짜 한 사람 인생의 마지막 한 방이 될 수도 있네요. 이렇게 그러게요. 마음의 둑이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네. 사람이
진짜 뭐 세 보이는 분이 있고 되게 뭐 힘도 없이 그냥 축 처져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힘없이 축 처져 있는 것보다 세 보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예. 아니 근데 진짜 세 보인다는 걸 다른 시각에서 보면 네. 밝고 씩씩하다 이렇게도 네.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기가 세다고 말하는 사람 네네. 그 사람의 기준에서 기가 세다는 거지. 음. 정말 객관적으로 남들이 다 봐도 기가 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음. 근데 진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자기한테 기가 세다라는 말을 하면 그걸 네. 들은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애들 장난감 중에 그 그러니까 별표 모양 구멍에 별표 블럭을 집어넣고 네. 동그라미 모양은 동그라미 집어넣고 그런 네. 왜 아이들 장난감 있잖아요. 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별표 모양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에다 쑤셔 넣는 같은 그런 느낌을 예, 받고 평생을 지금 30, 40 돼가는 그런 세월을 사신 것 같아요. 네. 와우. 그래서 이분이 지금 원래 자기의 모습을 인정받은 적이 없다. 지금 수십 년을 살아오신 이 인생 동안에 네네. 이분의 장점, 이분이 갖고 있는 고유성, 네. 이거를 누구한테 인정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우. 너무 세상에. 안타까워요. 그러네요. 이분 똑똑하신 분이에요. 아.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했지. 네. 공부를 정말 재밌게 했다면 정말 잘하셨을 분이다. 네, 예. 네.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네. 진짜 이분의 모양 그대로의 그런 것들을 인정을 못 받았다. 이 마음이 너무 진짜 짠하게 들려오네요. 네. 짠하게 들려요. 소장님이 표현하신 그거 네. 별표인데 동그라미 모양에 쑤셔 넣으려고 하는. 네. 그럼 절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괴롭기만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부모들이 바라는 아이들은 착실하게 공부 잘하고 책상에 붙어 앉아서 책도 읽고 또 학교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아하. 남들이 이거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음. 사회적으로 참 성공했다. 훌륭하다. 사자 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자. 네네. 예, 뭐 변호사, 뭐 무슨 사, 의사, 뭐 이런 사자 붙은 것을 선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훌륭한 사람이고 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실패자인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착실하게 이렇게 좀 앉아서 공부 잘하는 그런 아이들은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네.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고 뭐 이러면 좀 이제 인정을 못 받는 네.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 기준에 벗어나고 네. 쟤는 좀 특이한 애고 저러면 안 되는 애고 막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는 건 거죠. 그렇죠. 특히 게다가 만약에 이분에게 형제가 있다면 그리고 또 그 형제가 혹시나 좋은 성향의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착실하게 공부 잘하고 네. 부모님이 어깨에 뽕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걸어왔다면 그렇죠. 엄청 비교되는 사람일 거고. 맞아요. 네네.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친구였는데 네. 물론 친하진 않았지만 이제 같은 반이었어요. 그 애는 항상 1등인데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상담도 좀 많이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나중에 좀 친해지면서 알게 됐는데 그 언니는 네.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언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차이가 3살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네. 대학을 준비하는데 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좋은 대학을 편하게 갈 수 있는 능력자인 언니였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얘는 전교에서 1등이 아니라 반에서 1등을 하니까 이게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비교를 됐던 거예요. 언니랑 비교가 되면서 아이고.
많이 힘들어했더라고요. 네. 우리 반에서는 걔가 1등이니까 모두들 정말 바라보잖아요. 우러러보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의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어린 마음이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분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이분의 기질이 그냥 뭐 수능적이고 그냥 축 처져 있는 기질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면 반항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살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의 기질이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튕겨져 나갔던 거고 그게 부모님을 마음을 좀 힘들게 하니까 이게 주고받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엄마가 뭐라 그러고 그러면은 이분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표정이나 말이 나갔을 것이고 그럼 부모는 더 기분 나쁘니까 또 뭐라 그랬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관계가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진짜 이분 내용 보면 그래도 착하다 이런 생각이 참 드는 게 네. 솔직히 싫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게 싫고 그래서 막 이렇게 밀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결혼이라는 건 중차대한 사안이잖아요. 맞아요.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말을 듣고 8살 차이 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반항적이고 그런 건 있어도 결국에는 부모님 속을 썩히는 게 네.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자기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소원이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놨다가 자기 비즈니스를 여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단순히 자기 비즈니스를 여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이분 마음속에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결혼한 것도 억지로라도 결혼한 것도 어느 순간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좀 나를 인정해 줄까? 네. 그런 마음도 한켠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아휴.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처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나이가 지금 40이 다 돼 가신다는 거죠? 네, 30대, 30대 후반인데 네, 네. 한번 안 PD님은요 초등학교 때 한국에 초등학교 다니셨죠? 한국에서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65명이요. 65명. 맞아요. 이거를 우리는 베이비 부모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땅이 넓어서 뭐 자원이 많고 기회가 많고 하면 좋은데 한국은 그 좁은 땅에 그 당시에 베이비 부모들 네. 저희도 또 마찬가지죠. 웬만해서는 그 경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이 엄청나죠. 예. 그 경쟁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인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등수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차 65등까지 맞아요. 전교 석차를 매기고 반석차를 매기고 전국 석차를 매겨서 네. 공부에 줄을 서게 한 다음에 아니 그러면 상위 1%만 그러면 대학 가면 된다 하고 나머지에게도 다른 기회 공부 말고 다른 기회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공부로 성공할 기회만 만들어 놨으니 나머지 90%는 뭐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베이비 부모의 세대가 갖고 있는 그 애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네. 네. 그런데 부모님들의 이제 메시지는 항상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너가 잘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메시지가 가니까 평생을 자존감 그게 낮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짠하고 안쓰럽습니다 진짜. 아니 부모님은 진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아무리 반항하고 진짜 어머 쟤는 내 뱃속으로 낳은 애 맞아?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 마음 안에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네. 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스트로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메시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를 뭐 꼴등을 하더라도 부모가 우리 집에 너 최고로 귀한 내 아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수식어. 네. 그런 말이 이 아이에게 절대 성적으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 존재 자체만으로 난 존귀한 존재구나 네. 라고 느끼게 살게 만들어주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네. 그 말 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네. 안 들죠. 그런데 결국 그 말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이게 이제 쌓여서 그 아이가 평생 살아갈 엄청난 자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반성을 좀 많이 해야겠네요. 너는 정말 세상 최고의 내 아들이야. 정말 너는 최고야. 공부 못해도 돼. 너는 너 자신 봐봐.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네. 이런 수식어들을 해주면 아이고 이게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이분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찬양을 듣고 또 전하시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곡은요. 너는 꽃이야 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정말 이분이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정말 필요 없는 왜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소중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네,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이제 또 1부에서 저희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2부에서 좀 구체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분이 에너지도 좋고 네. 그다음에 사실 약간 외향적이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에너지가 있는 분인 게 진짜 느껴지니까 진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거를 알 수가 있다면 정말 너무 큰 발전된 그런 맞아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분인데 그동안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꾹꾹 밟혀온 네.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요. 눈치를 이 글에 보면 남의 눈치를 보고 노심초사 살았다. 그리고 진짜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도 이젠 너무 힘들고 지쳤다. 맞아요. 이런 내용들이 정말 힘든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짠하고 진짜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자해는 살고 싶은 그런 표현인데 잘못된 표현인데 그거를 정말 도움을 좀 주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다 남들이 세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아니야 나는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야.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네.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한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말. 그러니까 이분 안에 에너지가 있다. 근데 그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지금까지 잘 없었다. 네. 그러니까 참고 산 거예요. 네. 참고 산 게 맞아요. 네. 눈치 보고 산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이 에너지를 표출하는 시도를 해봤는데 다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내가 인정받으려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참고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그게 조금씩 쭉 표출되는 그런 말들 그 튕겨져 나오는 말 쏟아져 나오는 말 그런 것에서 상대방이 세네 세네 네. 되게 가시돋쳤네 비수가 들어있네 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분이 조금 저는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 게요. 네.
부모님한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저런 소리를 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대화를 나누시거나 이제 여기 말하는 글에서 네. 부모님에 대한 저주나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만 나를 더 이상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느낌만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아. 사실 더 이상 비난을 멈추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딨나요? 그렇죠. 부모님이 그것만 안 해주셔도 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네. 네. 이 방송을 좀 들으시고 또 만약에 이걸 녹음하신다면 부모님한테 좀 전달해 드려서 네. 듣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님의 마음에 지금 숨겨진 아픔과 힘든 것들을 부모님이 좀 듣고 잘 이해하신다면 부모님들도 왜 힘든 게 왜 없으셨겠어요. 네. 근데 그것을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면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데 살짝 맞아요. 분명히 소통을 하면 충분히 따님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도 내용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너무 신나게 재밌게 친구들이랑 뭐 스크랩북도 하고 솔직히 스크랩북 하고 노는 건 정말 건전하고 귀엽게 노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귀엽죠. 그리고 SNS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되게 재밌었어요. 한 번도 올려본 적은 없지만 영상 찍는다고 생쇼도 해봤다. 네. 이게 너무 귀여운 학창 시절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진짜 뭐 우리는 막 그래서 생쇼 하는 걸 다 올렸어요. 이것도 아니고 네네. 올려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생쇼를 하는 그런 재미 네.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랑 지지고 볶고 놀았다 이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쓰잘데기 없는 짓만 한다고 싫어했다. 이 부분도 싫어만 했지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네. 거예요. 근데 막상 대학 갈 나이에 네. 성적을 보니 대학 갈 성적이 안 되니까 아까 부모님이 왜 자기의 좀 이렇게 명예 네. 그런 위치 그 지역적인 위치 그런 거에 훼손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구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전에는 그냥 바쁘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바빠서 그렇게 방치 아닌 방치 맞아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랬다가 갑자기 결과적으로 대학을 못 가는 성적이 되니까 혹시 갑자기 부모님 입장에서 화가 나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분은 그 밝은 에너지가 네.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민 오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세요. 제가 아는 가정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오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비즈니스를. 그랬는데 5년, 10년 지나시면서 모든 빚을 다 갚으시고 네. 또 집에 모기지 그런 대출금도 다 갚으시고 정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민 와서 이민 1세대가 고생해서 재정적으로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과의 시간을 많이 못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안타깝게 방치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자녀들 마음에 항상 빈 마음이 있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할 그런 것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빈 마음이 있고 그 빈 마음을 이제 사람마다 그 2세들, 1.5세들 사람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게 표출이 되는 건데 네. 혹시 이분도 그런 방식으로 표출이 되다가 급기야는 이렇게 자해 충동까지 느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진단을 좀 해봅니다. 네. 이 인정 욕구라는 것이요.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타향해서 정말 이제 바닥부터 다시 일을 해 비즈니스를 세우시면서 네. 그 힘듦에서 나오는 또 인정 욕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자녀들은 나름 방치된 데에서 나오는 나의 어려움을 또 인정해달라라는 욕구가 또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게 또 서로 부딪히니까 또 누가 잘났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생기네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부모님과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내용이 생각나는 게 여기 중간에 보면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그날 저는 부모님한테 맞기까지 했습니다. 어디 나쁜 걸 배웠냐고 라는 얘기를 부모님이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사실 저 그때는 만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말에 집에 갇히기까지 했다는 걸 들으면서 그리고 뒷부분에도 나중에 멀리 타주까지 도망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걸 보시고 부모님이 너는 거기서 놀아나려고 타주까지 가서 방탕하게 사냐. 그런데 저는 이미 남자는 지긋지긋한데도요 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자기는 남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덮어놓고 얘가 결혼하고 싶다는 게 이상한 남자가 있어서 그런가? 라는 본인의 생각들 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억압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소장님. 결국 소통이죠. 소통이고 어머니 입장에서 딸이 정말 딸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마다 픽처라는 게 있잖아요. 내 자식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픽처,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에 불안하잖아요. 내 딸이 불행해질까봐, 잘못될까봐 네네. 불안하신데 어떻게 그 먼 거리에서 따님이 그렇게 방탕하게 사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누구를 통해 뭐 아니면 SNS 뭐 사진을 통해서 보셨는지 뭐그 사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방탕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언니들하고 같이 뭐 식사하러 가고 네네. 같이 뭐 그런 모습만 사진에 올리셨다면 어머니께서 그 사진을 보시고 방탕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만 보고도 엄마는 옛날 생각과 함께 얘는 분명히 남자랑 같이 있을 거야. 사진에는 증거가 없지만 네네. 그래도 이분의 어머니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싸잡아서 막 그래서 매도시켰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래도 있던 것처럼 남자라면 지긋지긋한데 그리고 그때 당시도 남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얘가 이상한 것만 배웠다고 네. 그러고 방탕하게 산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님이 좀 엄마 나 그렇지 않아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소통의 문제죠. 그런 게 예.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소통의 문제예요. 서로 감정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하고 있는 거죠. 예,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해봤자 다 거짓말 같이 들릴 거고 하니까. 미국 스타일의 2세 메이크업 같은 것들 보면은 좀 강하기 때문에 화장하는 네, 방식이요. 화장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제 되게 화장이 조금 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만날 때 이분이 이렇게 나이스할까 나이스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자기 딸인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안 믿거나 그렇게 하시는 건 진짜 조금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내 딸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거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 뒷면에는 또 어떠한 과거의 어린 시절이나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 그런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소장님? 그럴 수도 있죠. 그 몇 차례에 걸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또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죠. 부모님들한테 있어서.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사진이나 어떤 소식을 들으셨길래 그렇게 방탕한 생활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혹시 SNS에 뭐 염색을 노랗게 하거나 뭐 머리 염색을 빨갛게 하거나 뭐 이런 건가 아니면 그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 아니면 실제로 사진에 남자가 같이 있는 사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아유, 네. 그래도 어머님 입장에서야 충분히 마음은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엄마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따님의 나이가 이제는 30대 후반이고 40을 네, 네. 바라보고 있는데 네. 네. 이제는 어떤 걸 하더라도 그 인생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네. 축복해주고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런 게 낙인 효과 같은 건가요? 어머님 마음에는 아직도 딸이 정말 어린 딸 같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낙인을 찍은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이유정 목사님 얘기 네네. 좀 들으면서 유대인들의 그 아이들 양육 방식이 참 독특하잖아요. 네. 그렇죠. 12살까지요? 네네. 그 12살까지 아이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아주 규율을 꽉 잡은 다음에 네. 12살 이후로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다. 우리가 12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든 자녀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성인 대 성인으로 그렇게 대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 네.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화를 해서 혹시 내 마음속에 내 자녀에 대한 낙인, 선입견이 있다면 조금씩 그것을 희석시켜 가실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이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이분을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이제 처방처럼 네, 네, 그 들어 다시 오겠습니다. 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허니 망고 박스당 7불 99, 전복 씨 없는 수박 9불 99, 유기농장 유기농 베이비 시금치 팩당 4불 99, 용공에서 온 붕어빵 10불 99, 해오름 야채 김치 손만두 북경 군만두 팩당 4불 99, 통통배 고소하고 바삭한 볶음 멸치 4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지금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왔는데요. 네네. 이분에겐 전문적인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좀 초점을 이분 자해에 대한 얘기를 좀 네네. 먼저 좀 하고 나서요. 네. 부모님의 비난과 기가 세 보인다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네네. 이 랩업을 좀 해갔으면 좋겠다. 네. 이 자해라는 것을 이분이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해는요, 분명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 정서적 고통이 너무 극단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극단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해는 위험해요. 네. 그리고 그럼요. 예, 그게 신체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자해 충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요. 그 자해 충동이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 바다 같은 데 가면 파도가 밀려오고 지나가고 밀려오고 지나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해 충동이라는 것은 파도와 같이 느끼면 좋겠다. 느껴질 때 이게 마치 영원한 것처럼 느끼지 말고 몰려왔다가 뒤로 지나갈 거라고. 그 뒤로 지나간다. 파도가 이렇게 높은 파도가 몰려왔을 때 이거는 영원히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예를 들어 튜브에 타고 가만히 있으면 파도가 칠 때 쭉 올라갔다 그냥 내려오고 지나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자해 충동을 해소를 해야 된다. 그때 그 튜브의 역할을 하는 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과의 대화다. 네. 예.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자해 충동이 느껴질 때 요거는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또 그런 충동이 느껴지는데 나하고 잠시 얘기만 해달라, 이렇게 힘든 마음이 든다. 그러면 5분
10분이라도 통화를 하고 그렇게 그것을 살짝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신뢰할 만한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뭐 술 친구, 뭐 노는 친구 이런 친구보다는 네.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네. 정말 저는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철학적인 사람이요. 예,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인 사람. 예, 마음의 깊이가 깊은 사람. 네. 인생의 진리를 조금 아는 사람. 예, 와우. 그런 사람을 옆에 두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찾아야겠네요, 일단.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딘가요? 교회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요 일주일 내내 가르치잖아요, 배우잖아요. 네, 네.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복을 누리며 사는지, 네.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살 수 있는지, 그거를 일주일 내내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들이 맨날 책 읽으라고 하잖아요. 네.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우리가 사람이요, 이 책을 읽으면요, 이 전두엽이 발달을 해요. 전두엽이 발달하면 내가 충동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잘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탈 때 고삐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 고삐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전두엽이에요. 그리고 그 전두엽에 힘을 길러주는 게 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게 어려우면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당장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교회 가면 만나뵐 수 있잖아요. 네. 네, 방송으로서만 아니라 네. 바로 옆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를 그렇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해 충동의 원인으로요, 전문가들은 돌봄을 받았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아, 예, 그 원인 중에 하나를 그렇게 봐요. 중요한 원인 중에. 네. 돌봄을 받았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뜻한 어른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 네. 그래서 저는요, 나이가 들어도요, 이것을 충분히 다시 어느 정도는 채워갈 수 있다. 예, 철학적인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네. 전 그렇게 네네.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몇 주 전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과장님? 네. 과장 회사 네네. 같은 직장의 과장님으로부터 막 너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소장님께서 이제 막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가서 이렇게 지금 의미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 분과의 좋은 대화를 나눠라 했을 때 그분이 나중에 이제 피드백으로 주신 얘기가 그 과장님이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절대 안 갔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분도 생각이 나는 게 혹시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대도시 아닌 곳에서 살다가 왔지만 네. 소도시들은 한인들이 많지 않아서 정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보통 교회를 가시거든요. 네네. 근데 혹시 이분도 그 지역에 교회를 다니셨고 네네. 혹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셨던 부모님이라면 딸 입장으로서는 상처고 충격이에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사연이 생각이 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또한 걱정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게다가 지금 부모님이 계신 곳도 아니고 부모님이 정말 교회에서 만약에 중직을 맡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돼야 될 네. 믿음의 분량이 분명히 있으신 거고 네. 그리고 이 따님도 지금 다른 타주로 옮기셔서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교회를 찾으라고 하는 게 부모님 같은 사람이 다 있을 거라는 두려움 말고 네. 정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깊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그때 내용 그 과장님이 나를 괴롭히던 과장님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란 말에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방금 이제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면 딸이 저녁에 밤늦게 밥만 먹고 들어와도 걱정하시는 마음을 알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꼭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네. 한국적인 마인드로 사시면서 이렇게 따님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해요. 또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비난을 조금 이제 비난을 좀 고만해 주시라 이제 네. 그런 마음이 지금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부모님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요 어느 정도 조금 딸에 대한 비난을 그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다 있어요. 이 기준만큼 되어야 훌륭하고 이 기준만큼 되어야 좋은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을 그러니까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부족하다라는 말, 연약하다라는 말에 기준이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큐스만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그리고 따님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하는 비난을 하신다면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그런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삶의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좀 이렇게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다 스스로.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우리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게 훌륭해. 이 기준으로 살잖아요, 보통은. 네. 난 너보단 그래도 이 부분이 더 훌륭해. 근데 이 기준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럼요. 기준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 있는 거지, 네.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거하여 우리가 모두 부족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거를 방송을 들으시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어떻게 자기 딸을 보내면서 그 남편들 사위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너무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제 3자가 듣는데도 충격적인데 당사자인 딸은 나중에 그걸 들었을 때 정말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 배신감. 네네. 그리고 정말 나도 인정받고 싶은 부모님이지만 정말 기대고 싶고 정말 힘들 때 생각나는 게 엄마하고 아빠인데 그런 대상이 다른 사람한테 나를 그렇게 학대하라는 듯이 말을 했다는 게 전 너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꼭 부모님이 따님한테 사과를 분명히 하셔야 될 이슈라고 저는 보고 봐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요. 이 사연자분에게 너가 이럴 거라고 니네 부모님이 미리미리 꽉 잡으라고 했을 때 너 같은 거랑 애초에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와, 이 부모님이 진짜 이렇게 예비 사위에게 얘기했다면 와 정말 이거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아주 큰 배신감, 실망감, 소외감을 우리 사회자분이 분명히 느꼈을 것이 확실하고요. 네. 저도 이런 경우를 종종 봐요. 가끔씩이요. 자주는 아닙니다. 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실제로 내 자식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와 세상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좋은 뜻으로. 아이고 자네가 우리 딸 부족한 거 많은데 사랑 많이 해줘. 이런 말은 완전 뭐 다른 말이죠. 듣기는 그거는 괜찮잖아요. 그건 완전 다른 말이네요. 예,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너 이럴 거라고 니네 부모님이 미리미리 꽉 잡으라고 했어. 와. 이게 만약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이
우리 딸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미리미리 꽉 잡지 않으면 자네 많이 힘들 거야 하면서 정말 진지하고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너무나 따님한테 너무 큰 실수를 범하신 게 아닌가 볼 수 있고 그럼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셨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심리에서 어떤 마음에서 부모님이 이 예비 사위에게 자기 딸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쁘게 얘기했을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진짜 궁금만 할 뿐이에요, 진짜. 네. 너무 기가 막히고 와우.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들을 좀 봤기 때문에요. 부모님들 입장에서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자기 자식이 3명이 있어요. 그리고 2명은 한 사람은 의사가 되고 한 사람은 판사가 됐어요. 아휴. 근데 한 사람 나머지 하나는 지금 무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놀고만 있고 공부도 못했고 그러면 그런데다가 이 부모님이 그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느낌이 옵니다. 네네. 돈이 많을 네네. 경우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을 경우 그런 경우에 이 부모님한테는 이 지금 셋 중에 요 하나 있잖아요. 네네.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려 보이는 요 하나. 아휴. 요 하나는 감추고 싶은 수치인 거예요. 내 명예를 무너뜨리는 흠집을 내는 수치. 너무 이기적이다. 이 경우가 아니시기를 바래요. 저는 지금 네. 이 사연자분의 가정이. 네. 근데 만약에 이 케이스라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인들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딸을 너는 우리 가정의 수치야. 차라리 사람들이 너를 안 봤으면 좋겠어.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마치 이제 격리시키는 그런 정신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예비 사위에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내용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님 집에 이혼하고 머물렀는데 네. 저를 집안의 수치로 대했다. 같이 마켓도 안 가고 이혼한 딸이라고 창피해야 한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게 네. 어머 진짜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어요. 예. 뭐 숨기다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니 어쨌든 결혼을 시키면 그 속 사정이 다 드러나잖아요. 상대방 사위 되는 그쪽 집안에 그러면 그게 좀 불안할 수 있죠. 그러면 선을 긋는 거죠. 우리 가정은 원래 그런 가정이 아닌데 얘만 그렇다. 어머. 예, 그렇게 그런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상담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가정들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가정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그런 가정이라면 부모님이 좀 이렇게 같이 따님과 함께 이걸 풀어 나가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게 부모님과 화해가 그럼 가능한가요? 해야 되나요? 네, 부모님이 이 따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네. 좀 함께 울면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용서의 시간이 필요하죠.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라면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받을 상처를 생각 못하고 막 내가 쏟아놨지만 지금 돌이켜봤을 때 이 아이가 정말 그런 큰 상처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면 그거를 깨달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주고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좀 화해하고 마음을 좀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덧붙여 좀 부탁드리는 것은 부모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 저희가에게 필요한 뭐 정보나 아니면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또 따로 보내주시면 또 시간 내서 함께 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분은 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네, 괜찮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 자해 충동이 너무 심해져서 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런 경우라면 이제 투약이 필요할 거예요. 네. 예, 항우울제 투약이 음. 필요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격려의 이야기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연자분이 많은 고통 가운데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 보려는 그런 밝은 에너지를 사용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당신의 모습은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안에 밝은 에너지를 아직도 잃지 않으셨다는 거에 희망을 갖고 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밝은 에너지를 정말 아름답게 인생에 담아낼 수 있는 앞으로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도 약간 딸의 입장이거든요. 어머님 여기 따님이 하루에 3잡씩 뛰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자신의 목표가 또 부모님처럼 비즈니스를 여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딸에 대해서 좀 노여움을 푸시고 이 딸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런 어머님이 되셔줬으면 정말 제가 감사드릴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제가 보니까 열심히 성실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조금씩 저축해서 네. 본인의 비즈니스를 열려고 앞으로 준비 중이신데 화이팅이에요. 네. 열심히 하시고 다만 목적을 부모님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라는 목적보다는 네. 내가 정말 나의 삶에 주어진 에너지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 사용해 보겠다, 보람 있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 줄 거라는 기대는 사실 비현실적입니다. 대신 교회를 꼭 가세요. 네. 왜냐하면 교회를 가라는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나를 정말 인정해주고 내가 이 세상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고 인정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네. 예,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서 저희의 구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주 민주참여포럼 워싱턴 K-팩 주최로 한반도 평화법안 관련 정전 72주년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와 한미동맹을 위한 평화기금 조성 골프 대회가 열립니다. 4월 27일 일요일 오후 1시 머스키 리츠 골프클럽 3555 브래드런 철치 로드 마이애스빌 메릴랜드에서 개최되며 한국 왕복 항공권, 65인치 TV, 골프용품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 참가비는 점심 저녁을 포함해서 130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신청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571-432-7108, 571-432-7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마의자 업체 중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로 구글 리뷰 안마의자 업계 중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하이트런스가 직수입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적은 공간에도 사용 가능한 키 145에서 185cm의 사람에게 전신 안마를 해주는 에브리케어 코모 안마의자를 2,499불에 판매합니다. 무릎위까지 안마해주는 에브리케어 나폴리스2 안마의자와 로봇 제어 시스템이 장착된 파나소닉 MAK1 안마의자도 특별 세일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하여 허리 통증과 목 통증 환자에게 효과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김치 냉장고를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하이트런스에서는 오래된 김치 냉장고와 오래된 안마의자를 트레이드인 해드립니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에 위치한 하이트런스 571-404-4132 571-404-4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였습니다.